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많은 걸 배우셨다고 했는데 청와대 생활은 아까 지옥 같다고 그러셨잖아요. 뭐 농담 반 진담 반? 예 진담 네. 반에 근데 지금 예. 보면 도대체 잠은 언제 주무시는 건지 네. 그 수많은 X의 글들은 어떤 사색 속에서 또 어떤 정보가 있으시길래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많은 음. 깨알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네. 공직자들도 놀라고 시민들도 야 공무원들 다루는 솜씨가 이게 보통이 아니다.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얘기를 왕왕 듣는데 대통령의 24시간은 대체로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? 뭐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른데요. 네. 예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들이 정말 없는 분이셔요.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. 좀 많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좀 운동도 더 하시면 좋겠고 운동 안 해요? 하시기는 하나 예. 하시기는 주로 하나 숨쉬기 운동 중심이에요? 요즘 뭐 그렇지는 않는데요. 예. 조금 더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그런 아. 시간들 예. 을 가지면 좋을 텐데 음. 그런 것들을 잘 안 가지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사람이 에너지라는 건 한정돼 있고 네. 소모하면 소모한 만큼 또 충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 충전하는 방식이 네. 여느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내가 국정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업무로 느낄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느낄 모니터링을 하고 그 네.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하는 음. 것들을 어떻게 보면 충전하는 네.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야. 칭찬받으면 '아 나 잘했지.' 뭐 이런 아. 것들을 충전하는 걸로 아니 생각을 댓글까지 하세요. 살펴보신다는 거죠. 댓글까지 살펴보셔요 지금도 여전히. 지금도. 네 예. 야.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좀 주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. 예 그럼 워낙 댓글에 네 칭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스트레스도 받으실 텐데. 워낙 단련이 많이 되어 있으셔서 뭐 악플들은 악플들대로 그중에서 네. 유용한 거 있으면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. 음. 그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부터 근 한 10여 년? 10여 10여 년이죠. 년을 네. 인제 함께 해 네. 오신 겁니다. 근데 사실은 칭찬받을 때보다 비판받을 때가 훨씬 많았잖아요. 그리고 고비의 연속이었죠. 예. 그러니까요. 완전히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다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의 조작된 가짜 뉴스 또는 오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. 어 그 자행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인제 언론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본 건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. 네. "아 잘한다." 뭐 거의 70%의 네. 지지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. 어떠세요? 그때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욕했던 사람들이 네. 최근에는 완전히 "나는 친명이야." 뭐 이렇게 네.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거 보면 좀 어떠세요? 그때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때도 핍박을 예 예. 핍박을 받을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포연 때문에 포연. 포연 때문에 연기가 자욱해서 진실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연기는 포연은 거칠 것이고 그러면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.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. 음.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실제로 저희들은 그걸 믿고 있었고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암울한 시기, 암담한 시기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시기를 지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거쳤다. 음.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음. 것이 사실이었구나. 네. 실제로 진실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.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렇군요. 시간인 것 같아요. 예. 다시 또 식구가 생각이 나네요. "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. 네, 예, 그렇습니다.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." 맞습니다. 네.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네. 마찬가지다. 예, 예. 거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예. 행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. 그래서 예. 잘못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음. 넘어가야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.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언론인 출신이셔서 좀 여쭤보고 네. 싶은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인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 네. "아 이거 최소한 상은 취소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. 책임 물어야 네. 되는 거 아니냐." 네. 인제 관련해서 인제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서 뭐 신문협회도 마뜩치 않은 대응이 나옵니다. 네. 뭐
특정 기사를 대상으로 조작이라고 지목을 했다. 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니냐라는 네. 비판을 하는데요. 네. 그런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모르겠어요. 제 주변에 있는 기자분들은 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. 그리고 네.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음. 그걸 바로 잡는 것이 오히려 더 용기다.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. 네. 그래서 실제로 물밑에서는 뭐 그런 기자분들이 많이 있다. 예.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기 있는 그 언론들께서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고 앞으로 그런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준다면 조금 더 발전하고 네. 그 언론에 대한 음흠. 국민들의 신뢰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작됐다라는 게 거짓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사실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이제 와서 들으니까 재창형으로 들리네요. 뭐 이제 이런 식의 검사들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막 이제 네, 이렇게 네. 생각들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언론은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X에 글을 올려서 비판하는 게 맞아? 이런 식의 이제 태도가 있는 거죠. 네. 아직도 언론 개혁에 가야 할 길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.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. 당의 전략 공천을 기다리면 국토부 장관, 국방부 장관 만나서 정책 제안서 뭐 이런 거 전달하고 뭐 네. 바쁘게 지내셨다고 어떤 네네. 정책 제안을 좀 하신 겁니까?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제 약 2달 동안 음.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뭐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내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결정되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비공개 일정들만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공약들 잘 이행할 수 있는 네.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비전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예. 그런 뭐라 음. 그럴까 준비 작업들을 했었던 거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 개항에서 정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철도라든지 뭐 교통 이런 그 국토부와 관련된 사안들이 네네네.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현안들을 국토부 장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정책 네. 제안도 드렸고요. 예. 또 여기에는 군사 시설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어. 군사 시설과 관련한 건 또 국방부 소관 아니겠습니까? 네. 국방부 장관이 만나서 지역 현안 설명드리고 네. 또 정책 제안 드리고 하면서 그래도 나름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